자, 이번에는 척도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척은 우리가 1대1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현척이라고 나온 게 있죠? 자, 현척 같은 경우는 1대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척은. 그래서 우리가 부품을 그릴 때는 무조건 1대1로 그리고 출력할 때는 뭐 종이 사이즈에 따라 조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거는 감안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척. 자, 축척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작게 그리는 거 있죠? 실제보다 작게 그리는 거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CAD를 배울 때 스케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웠었는데요. 그 스케일 자체는 이제 축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면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면은 축척은 작게 그리는 걸 이제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배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 자, 그런 걸 우리가 배척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NS. 그래서 not to scale이라고 해서 스케일의 느낌이 없이 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치수 없이 모양만 나오게 하고 그 모양에 치수만 넣는 그런 것들이 간혹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스케일을 적어 놓는 칸에 NS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현척 같은 게 1대1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축척은 1대2, 배척은 5대1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처럼 1/2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축척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1/1 이런 거는 이제 현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줄여 쓰는 거 있죠? 늘려 쓰는 거. 자, 5/1 이렇게 하면은 크게 쓰는 이런 거 이제 현척. 배척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 요거는 현척을 나타내기도 하고 1/2 이런 거는 축척.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표기를 하긴 합니다. 같은 의미에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에 관련된 사용이 되는 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1대2, 1대5, 1대10, 1대20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1대3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대3이라고 하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우리는 보통 1대1로 그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축척에 관련된 것도 오른쪽 아래에 표제란에 반드시 기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의 종류와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CAD상에서 외형선을 그릴 때, 외형선을 그릴 때 우리가 녹색으로 하면서 0.35라고 하는 굵기를 가지는 선의 형태로 많이 그렸었죠. 자, 이런 거는 굵은 실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외형선, 그 다음에 선의 형상은 우리가 실선, 오토캐드상에서는 컨티뉴어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시험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산업기 사용이 다르고 기능 사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보여지는 선들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물건의 바깥에서 보여지는 선은 외형선으로 그리면서 실선으로,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두껍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선 굵기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처럼 공단에서 사용이 되는 선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거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선 혹은 파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겉에서 보여지지 않고 투과해서 보여지는 선을 우리가 수문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겉에서 보여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엑스레이처럼 투과해서 보여지는 선은 우리가 이렇게 수문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이렇게 점선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토캐드 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수문선은 자, 히든 2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선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히든 2.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이제 가는 일점 쇠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는 일점 쇠선은 중심선, 요 중심선은 그 좌우가 이제 대칭으로 생겼을 때 그런 형상의 중간에 나타내게 하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 있죠, 봉. 뭐 기어 엑셀축 있죠, 엑셀축. 그런 축, 샤프트라고 불려지는 자 그런 것들도 자 원의 센터에 이렇게 중심선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선 종류 따시면 오토캐드 상에서는 요건 또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요거를 자, 수문선. 자, 수문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히든 2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중심선. 자, 중심선은 자, 센터 2라고 되는 거를 우리가 선 종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2점 쇠선. 이것도 미리 해 놓을게요. 자, 2점 쇠선은 자, 팬텀이라고 합니다. 팬텀. 자, 선의 용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일점 쇠선 요거는 그냥 요 위에 있는 컨티뉴어스랑 같은 용도가 됩니다. 자, 가는 일점 쇠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원통의 센터 혹은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센터 그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요 절단선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을 잘라서 보여주는 반단면도,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잘라주는 부분 단면도 그런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선. 요 가상선은 실제로는 없지만 가상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어떤 부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품이 다른 부품에 결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있는 부품이 다른 부품에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부품을 실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상선이라고 하는 팬텀의 선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설계하고 있는 부품과 다른 부품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가상적으로 미리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있죠. 실린더 같은 경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나와 있는 로드라고 하는 게 얼만큼 튀어나가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 미리 한번 가상선의 형태로 그려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상선이라고 해서 가는 이점 쇠선이라고 하는 선의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실선. 자, 가는 실선은 자, 이렇게 똑같이 자, 실선으로 쓰는데 이제 선의 두께만 좀 다르게 나타내게 되죠. 자, 그래서 단면을 나타낼 때 절단선. 요게 지금 부분 단면도입니다. 요게 부분 단면도. 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계단 단면도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그냥 단면도와 부분 단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선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 색깔이 지금 빠져 있긴 하죠. 색깔. 자, 색깔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자, 선이 쓰여지는 그 용도가 되겠죠. 용도. 자, 그래서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자, 원통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 원에 이렇게 센터를 나타내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볼트가 체결되는 곳이죠. 원. 이런 원에도 중심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샤프트 있죠? 큰 샤프트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샤프트의 센터에도 중심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센터선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이제 기어의 좌우 대칭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선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둥근 형태에 대해서는 자, 전부 다 중심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선. 자, 치수선은 자, 치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선 있죠? 요 선이 지금 치수선이라고 되는 거고요. 치수 보조선이라고 된 거 있죠? 요 치수 보조선은 자, 물체의 외형에서 이렇게 뽑아 나오는 선. 요런 거를 우리가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다음 외형선. 우리가 많이 그렸죠? 자, 물체 외형을 결정짓는 선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굵은 실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다음에 해칭선. 자, 해칭선은 가는 실선이 되죠. 자, 가는 실선이면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명령어는 우리가 H라고 해서 해치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물건을 잘랐을 때 단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칭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칭 같은 경우에는 자, 부품이 자, 방향을 한번 보세요. 방향. 해치의 방향. 자, 여기서는 자,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자, 그러면은 이 패턴과 같은 모양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거는 같은 부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같은 부품. 그 다음에 여기는 해칭의 방향이 다르죠. 여기는. 그럼 요거는 다른 부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부품. 해칭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품이죠. 요거 이제 커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는데요. 자, 요것도 보면 해칭의 방향이 다르고 해칭 간격도 다르죠. 그죠? 요런 것도 이제 이 본체와 커버가 서로 다른 부품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해치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커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본체랑 해칭의 모양과 방향이 다르죠? 그럼 요것도 아, 다른 부품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나 이 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것도 보면은 자, 다르죠? 해칭이 서로. 요런 것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부품이 조립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칭은 단면을 나타내고 그다음 서로 다른 부품일 경우에는 해칭의 방향과 밀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품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지시선. 자, 지시선은 우리가 못따기 같은 거 표기할 때 있었죠. 리드라고 해가지고 나타냈었죠. 자, 그래 치수를 넣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품에 해당되는 지시선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가상선 있죠? 자, 가상선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모터가 될 건데요. 이 모터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죠. 설계하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2점 쇠선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 동력 전달 장치에 이렇게 모터가 부착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파단선. 자, 파단선은 자, 요것도 이제 부분 단면도를 작성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부분 단면도. 그래서 파단선 같은 경우는 자유곡선으로 많이 그려요. 자유곡선. 자, 파단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선 혹은 원을 쓰게 되면은 외형선과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파단선은 자유곡선 형태로 씁니다. 자유곡선 우리가 스플라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파단선은 원, 직선 그런 형태는 쓰지 않고 파단선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수문선. 자, 수문선은 자, 겉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투과해서 보여지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뒤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요거 이제 리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 리브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어쨌든 수문서는 이런 식으로 겉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투과해서 보여지는 선들은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선의 굵기가 나오고 있네요. 선의 굵기. 자, 선의 굵기는 우리가 오토캐드 상에서 레이어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었죠. 자, 그래서 자, 선의 굵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자, 외형선을 우리가 만들 때 있었죠. 자, 외형선은 우리가 자, 0.5가 기준입니다. 자, 기준은 0.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되는 은선. 자, 은선은 0.35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낮춰볼까요? 자, 이거를 자, 외형선은 0.35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문선. 자, 수문선은 0.25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실선. 우리가 이제 해칭. 그 다음에 해칭이랑 치수 있죠? 치수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요런 것들은 자, 선의 굵기를 0.18 요런 기준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이라고 해서 자, 도면 틀 만들 때 썼던 거 있죠? 도면 틀 만들 때 썼던 거는 자, 이렇게 0.5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사용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요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능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선 굵기가 다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 쓰신다. 그러면은 요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회사 내에서 정해지는 그런 규격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선의 우선순위가 있죠. 자, 이 선은 뭐냐면은 자, 겹쳤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겹쳤을 때는 이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실선이죠. 실선이면서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선이랑 이 선이랑 외형선과 수문선 요 두 개가 만약에 겹쳐져서 그려졌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만약에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종이로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선이 우선적으로 보여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실선이면서 두꺼운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숨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덮어버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형선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외형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이 수문선도 외형선이지만 겉에서 보여지지 않고 투과해서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외형선이 하나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겉으로 안 보일 뿐이지. 근데 방향을 틀어서 보면은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외형선이 제일 중요한 선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문선. 그 다음에 잘라서 보여지는 선. 겉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자, 제품의 좌우 대칭을 나타내는 형태의 선을 쓰기도 하지만 축의 기준을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외형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 자, 요런 순서대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 사실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 다 있으면은 요런 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도면의 척도 표시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선의 용도도 좀 같이 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물체 외형선 전부 다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순문선 있죠? 이 순문선은 이 탭을 나타내주는 이 두 개의 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탭이라고 해가지고 볼트가 체결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문선이 한 개씩만 있다 그러면은 구멍이 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있으면은 볼트 체결용 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 두 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두 줄. 이렇게 두 줄로 보여지고 있는 거는 탭이 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MO. 그래서 직경 5mm짜리 볼트 두 개가 이렇게 체결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치수 보조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선. 이런 거는 자, 가는 실선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정했었죠. 오토캐드 레이어에서 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중심선. 자, 중심선은 가는 1점 쇠선이면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기했죠. 가는 1점 쇠선이면서 빨간색.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팬텀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선이 들어간 곳 있죠. 요거 이제 그리퍼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리퍼가 닫혀 있을 때의 모습과 열려 있을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배치할 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열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몇 도인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여기다는. 자, 이런 식으로 선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캐드상에서 나타내주는 자, 치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봐주세요. 자, 일단은 자, 가는 실선 있죠? 가는 선. 가는 선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해칭할 때 나타내주는 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상선. 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 들어서는 이제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무조건 빨간색은 아닙니다. 하얀색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건 이제 순문선을 쓸 때는 노란색 쓰죠. 순문선. 자, 순문선을 쓸 땐 노란색을 쓰긴 하지만 자, 치수문자, 그 다음 표절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주석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같이 통일해서 씁니다. 요거는 노란색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물체 외형을 나타내주는 외형선은 우리가 초록색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 외형선과 개별 주서 문자. 요건 제목을 얘기합니다. 주서라고 하는 그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서는 주서의 문자 있죠? 요거는 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노란색을 쓰고요. 주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초록색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흰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빨간색 또는 흰색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 빨간색 또는 흰색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